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국어 문법을 가지고 다른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요, 그 전에 제가 영상 중에 중세국어 핵심 문법이라고 제목을 단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보시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풀어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정고시에서는요, 중세국어 문법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 잘 나오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각 이제 지문이 문학작품이 나올 때 그 문학작품을 해석할 줄만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고전 문학이 있는데 어떻게 중세국어 문법을 다 일일이 적용을 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검정고시에서는요, 나오는 문화 작품이 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장편 서사시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요 부분 제2장이거든요. 2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1장, 제125장 이 정도 5개 작품이 채 안 되는 작품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 작품만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용비어천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집현자 학자였던 뭐 정인지라든지 권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만들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제목을 보니까 용이라고 했네요. 용이라는 거가 굉장히 우리 용꿈 꾸면 되게 좋은 꿈이잖아요. 그래서 용이라는 거는 임금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용비라고 얘기를 했네요. 용이 날아다녔네요. 그 다음에 어자라는 말을 쓰면요. 요게 임금님하고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의 초상화를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사 시간에요. 그 다음에 임금님의 의사는 뭐라고 그래요? 임금님의 주치의는 의라고 하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맞춤법에 어의가 없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어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는 임금님과 관련된다. 천은 하늘인데 하늘하고 임금님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짜는 노래 가짜예요. 그래서 애국가 이런 식으로 우리 할 수 있죠. 그러면 용비어천가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용이 날아서 하늘을 본받아서 처신하는 임금님에 관련된 노래이겠네요. 그랬는데 이거를 누가 지었다고요? 네, 신하들이 지었네요. 아, 그러면 내용이 어떠할까요? 싸바싸바 내용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요. 이성계를 비롯한 이제 사대부들이 이성계를 주축으로 정도전 그리고 사대부들이 조선 건국을 했잖아요. 고려를 멸망시키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백성들 입장에서 눈초리가 그리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망해가는 고려라고 하더라도 나라가 망했다는데 어떤 백성들의 기분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내용은 조선 건국이 정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후대에도 왕들에 대한 권고, 충고 이런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좀 서론이 많이 길렸죠. 그래야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서론을 많이 길게 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뿌리 불리라는 것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뿌리라는 옛날 거기 중세국어인데요. 뿌리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뿌리가 깊은. 자, 원래는 깊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썼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어적기
핵심 문법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현대국어 끊어적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기억에는 이어적기가 사용됐다. 네, 맞지요.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으니까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뭐예요? 흔들림이 좀 적겠죠. 바람에 안이 밀세, 미다라는 것은 흔들리다라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바람이 되고 애라고 말을 합한 거겠죠. 이거는 이제 거기 부사격 조사이거든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라고 했는데, 자, 제가 핵심 문법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중세국어에는 모음조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아래 아와 아, 오, 야, 요 이런 모음들은요. 좀 밝고 그 다음에 좀 가벼운 느낌의 모음이죠. 그래서 아, 오, 야, 요 이런데 상대적으로 요, 유, 이런 모음을 보세요. 상대적으로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어두운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밝은 느낌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느낌의 음성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게 바로 모음 조화입니다. 모음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는 아래아로 읽죠. 아예요. 아, 근데 뒤에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밝은 느낌이 나오니까 뭐예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어울렸으니까 모음 조화가 사용되었다. 네, 맞네요.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꽃 좋고, 자, 꽃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 좋다라는 의미, 구세 의미는 뭐예요? 바로 좋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중세국어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좋다. 이거는 뭐예요? 깨끗하다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꽃이 좋고 여름.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여름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꽃이 지고 나면 뭐가 맺나요? 그쵸? 열매가 맺죠. 열매가 하다. 이것도 한번 한 적 있죠? 하다와 하다의 차이요. 요거는 많다, 크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지금으로 두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으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 다시 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샘이 깊은 물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못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샘이 깊은 물은요. 가마레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마레. 요거는 뭘까요? 가뭄 아시죠? 거기 뭐죠? 그 비가 많이 안 내려가지고 막 땅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가뭄에 아니 그칠세 그치지 아니함으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샘이 아주 연못이 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심한 가뭄이라도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겠죠. 물론 너무 심한 가뭄에는 거기에 마르겠지만요. 요즘 거기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동남아시아의 메콩강이 중국에서 댐을 메콩강 상류에다 댐을 많이 세우는 바람에 심지어 메콩강이 말라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런 식으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샘이 말라가겠지만 강도 말라가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깊은 물은 마르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그 안 마른 물이 어떻게 된대요? 내희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네, 시내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를 이루어서 발 아래 바다에 간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내라는 말이요. 요게 히읗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모음이 시작되는 말이 들어갈 때 이 히읗이 짠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두자운근? 어두자운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의 첫 부분에 어떻게 돼요? 자음이 우글우글 있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랬는데 여기에 그런 것은 없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볼게요. 히읗 종성체언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히읗 종성체언 같은 게 남아있는 게 현대국어에도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수라는 말을 보세요. 이렇게 남자, 여자 할 때 암수 이렇게 하잖아요. 수라는 말, 또 암이라는 말은요. 히읗이 이렇게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뒤에 다른 이제 뭐냐면 거세 소리가 될 만한 말이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히읗하고 기억이 합해져서 수개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수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런 게 히읗 종성체언에 어떻게 돼요?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살이라는 말이요. 히읗 종성체언인데 고기라는 말하고 합하면 어떻게 돼요? 살고기. 살고기라고 안 하잖아요. 살고기.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아래야. 지금은 없어졌죠.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문법 나오는 거가 항상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새로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히읗 종성체언 새로 나오는 거가 있으면 그때그때 한번 더 플러스 알파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8번 볼게요. 해석만 할 줄 알면 어렵지 않으시죠? 부리는 뿌리다. 곳은 꽃이다. 여름은 여름이다. 아니죠. 여름은 열매죠. 아니는 아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잘 나오는 것만 하나만 더 플러스 알파로 해드리면요. 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불희가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하면 뿌리가가 됩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핵심 문법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격 조사를 나타내는 중세 국어에서는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게 있다고 얘기했죠. 없어진다고요. 요거는 자음이 올 때 모음이 올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모음 계열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넣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모음 계열이네요. 그래서 뭐예요? 뿌리가라는 말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잘 나오는 중세국어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연습 시험 보시기 전에 여러 작품 연습하시면 중세국어 문법이 오히려 쉽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예, 다음에는 다른 지문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가 질문 사항이시거나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으신 거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